심장 장애인이 잠절리는 곳이 이곳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 문제가 생기면 목에서 문제가 생기고 겨드랑이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냐? 새끼손가락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상담했던 따님처럼 약간의 비슷한 경로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사람 겨드랑이 쪽이긴 하지만 목의 경로도 비슷하게 해서 팔로도 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유발점들이 생기는데 대부분 첫 번째 원인은 머리로 무거운 걸 많이 운반하고 하면 강비근이 이렇게 더 늘어나는 거죠. 강비근이 이렇게 지금 뒤에 뒷 모양 이렇게 있어. 그쪽 모양으로. 근데 이렇게 팔을 이렇게 뻗으면은 이 강비근이 더 각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더 늘어나죠. 근데 만성 쪽으로 맨날 뭔가를 해. 대구를 한다든지 뭔가를 많이 해. 그러면 이 강비근은 나두목새에 많이 늘어나면 통증이 뜬다 안 뜬다? 네. 늘어나면 근육이 늘어나면 통증이 떠요. 그래서 내가 잘 만들어진 거지. 내가 스스로 만든 거야. 나의 운동성으로, 나의 직업성으로 내 몸이 파괴되는 사람들이 많죠. 직업성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들은 케어를 같이 받잖아요. 운동선수 때 케어 같이 받듯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운동 잘하는데 자기가 스트레칭하면 되지 왜 케어를 받을까? 그건 처음에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규정했던 뭐 씨름을 한다든지 컨트롤 한다든지 이 상부 운동만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밑에 쪽하고 밸런스가 안 맞으면 관리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병신이 돼버려요. 어느 설명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알아둘 점은 내가 학교를 가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에 나의 패턴을 보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다니나 하루 종일 내가 뭘 하나 내가 하는 일이 뭔가라고 봤을 때 나는 뭘 하나 나는 하루 종일 집에서 밥만 매 하루 종일 뜨개질만 해 하루 종일 성경책만 봐 하루 종일 집안 청소만 해 누워만 있어 옆으로 나의 그 생활 패턴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A4 용지에 써보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조금처럼 제가 이제 사회복지 이제 자격을 이제 학교 대학 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그걸 갖추다 보니 그 이제 노인들 실습할 때 그런 걸 했었어요. 그분들이 단기적인 능력은 그 기억 장치는 안 없어지는데 장기적인 거 단점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고 할 때 장기적인 건 아니는데 단기성을 있잖아요. 중년제 생활을. 그래서 옛날에 내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옆에 있는 남자 짝꿍 치매 걸려도 잘 안 잊어요. 그게 연민처럼 남아있는 게 스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현재 내 딸은 기억이 없어. 그런 경우 상당히 많아요. 가슴 아프죠. 우리 후손으로.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 자격을 따느라고 선생님으로 나갔는데 어떻게 저는 대체학을 하다 보니까 잘 봐가지고 의사과를 입원했어요. 같은 동료들은 화장실에 청소하고 했는데 같은 실습생인데 저는 조금 대접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치매가 걸려가지고 거기 자기 딸인 줄 알아요. 너 이리 와 여기 앉아있어. 저 언니들한테 하라 그래. 간호사를 그 시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은 평상시 때 너무 잘 살았던 게 머릿속에 있어서 간호사가 신문을 보이고 나는 자기 딸처럼 보이거든요. 나만 가면 붙잡아서 너 어디를 이렇게 돌아다니 여기 앉아있어. 알죠? 당신 딸은 기억을 못해요. 화장실 가봤는데 멍하니 쳐다 날개로 잡고 이렇게 앉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기억장치부터 시작해서 끌어내야 되는 부분들이 내가 내 몸의 치유는 내가 생활 패턴을 어떻게 하느냐에서 어느 한쪽으로는 잘 가고 어느 한쪽은 나도 모르는 새에 병이 들어가고 있음을 내가 알아야 돼요. 이 병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찾아오지 않아요. 암의 존재도 그렇고 모든 나의 심신의 정신적인 질환 빠지고 우울감 빠지고 내 몸속에는 하루아침에 찾아오는 병은 없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그게. 그래서 제 말이 그냥 수업의 일부분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래도 이익이 있는 세상에 이 대체약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이런 쪽에 많이 일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내 말을 꼭 해보시는 게 좋아요. 내가 만약에 돈 내는 학생이었으면 저한테 관리를 150이나 200을 주고 받는다. 그러면 저는 과제 불러줘요. 너는 과제가 뭐게? 오늘부터 내가 운동법 알려줬지? 이거 10번 하라 그랬지? 그럼 그걸 총각 앞에 노트를 하나 사가지고 오늘 내가 이 가르쳐준 숙제를 그림으로 그려놓으라고 해요. 오늘 날짜 쓰고.
그리고 옆에다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언제 내가 숙제가 나갈지 몰라. 관리하다 말다가 몸을 보고 그 자리에서 숙제를 내주는 거야. 과제를. 그럼 그 다음날 또 거기다가 또 과제를 또 써. 그리고 본인의 이 몸은 평생 동안 이 몸을 내가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동안 이 내가 가르쳐준 너를 지금 관리를 해주면서 해줬던 그런 운동법을 네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노트는 평생 간직해. 그랬는데 어느 시점이 돼서 한 6개월 지나고 나서 내가 노트를 갖고 와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날짜별로 보고 제 운동이 그림도 직접 그려져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누가 관리실에서 돈 받고 관리해준 마사지사가 그렇게 사진을 쓰라고 해갖고 노트 검사한다 갖고 오라면 누가 먹이겠어요? 가끔 총각한테. 근데 내가 총각한테 하라고 했죠. 근데 다행히도 저한테 관리받는 사람은 만약에 그냥 일반 사람처럼 돈 받고 그냥 무조건 아이고 손님 여기가 안 좋으시네요 이렇게 마사지만 했으면 저와의 정신적인 교감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몸에 안 좋은 기능을 찾아주고 이런 거로 인해서 어디가 많이 아팠겠구나 라고 알아주니 교감 형성이 빨리 돼요. 손이 막 환자고 그러다 보니 딸내미한테 남편한테 못했던 말들이 관리하면서 쏟아져 나와요. 왜 어제는 지난주에 몸이 이번 주보다 더 안 좋네? 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원장님 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내가 생각할 때는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는 게 또 어떨까 언니? 라고 얘기를 해주고 나이가 40대 정도까지는 그냥 이모라고 생각해. 아니면 나하고 조카 사이야? 이러면서 말을 끊고 최대한 가깝게 손님하고 얘기를 해. 손님 안녕하세요 이러면 교감 이루기가 어려우니까 최대한 이모처럼 부모처럼 남자분은 그렇게 되라고 웬만한 연배 있는 아줌마들은 그냥 언니랑 뭐 언니 형님 해가면서 그냥 이름으로 친하게 지내죠. 그래야 그분이 빨리 나을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맨날 출근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이 사실은 단순해요. 지금 어디 뭐 출근하지 않는 분들은 정말 그림에 10개도 못 그릴 거야 아마 했던 일들이. 그래서 오늘은 가보면 피곤하니까 못하지만 한 주를 진행하면서 다음 주 숙제물이다 생각하고 내 몸에 하루에 뭘 하고 있는지를 그림으로 한 3개 정도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려보고 아니 옆으로 누워자는 게 반이야. 선택지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냥 앉아서 책상에 있는 게 하루 종일 반인데 뭐 아니면 서명한다고 책상에 앉아서 그냥 노다 뭐 이런 거 나도 이렇게 하다 보면 나의 몸이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봤을 때 어디가 안 좋네 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같이 맞을 수 있다고. 내 몸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할 도움이 생겨나요. 정확하게. 돈을 안 들여도 내 몸을 어떻게 그럼 가야 되겠구나. 반대로 뭘 잘못해야겠구나.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어요. 그거 명심하시고 신앙 틈틈이 나시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나를 자꾸 보는 게 중요해요. 최동원 교수님 나는 누구인가를 자꾸 찾으라고 했잖아요. 저도 이 분위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내가 하루 종일 뭘 하고 있는지를 자꾸 찾아봐야지 나의 단점이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이게 생기는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한번 A4에다가 애기처럼 이렇게 그림도 그려보고 저도 좀 근육하고 좀 더 다양하게 이게 사실은 이 분량을 제가 1년 안에 마스터를 해야 돼요. 책 분량을 내가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 초급 아줌마들 그냥 완전히 고급으로 그냥 임상학까지 다 가르쳐주고 장기부의 영역까지 알려주려고 하다 보니 진도가 많이는 못 나가죠. 그래도 저는 진도가 다 안 나가도 우리가 그걸 끝까지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운동을 하나 해도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극이 되기 때문에 이미 완판한 거나 마찬가지, 이걸 다 배운 거나 마찬가지 사실까지는. 그래서 지금 더듬 말씀하시지만 다음 주에는 혼자서 A4에다가 잘못 일자로 그림을 그려도 괜찮으니 그려서 내가 하루의 행동을 어떻게 뭘 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인 행동을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설명만 하고 있어요. 파라솔에 앉아 있어요. 파라솔에 앉아 있는 그림 그리시면 돼. 아니면 파라솔이 있고 반은 허리 아프니까 옆으로 자고 있어. 그거 그리면 돼. 2개.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를 받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은 그거는 다음에는 집에서 이렇게 운동하세요. 아니면 이렇게 잤으니까 이렇게 자세요. 이렇게 줄 거 아니에요? 제가 돈도 안 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게 물론 다 고칠 수는 없어요.
제가 아까 우리 한숙 강도사님 잡아주듯이 한숙 강도사님 오늘 관리받았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올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는 줄 알아요? 굳어있는 근육, 정체된 근육들을 제가 쳐서 이걸 떼어놨기 때문에 근육이 혈관이 막 돌아가. 그러면 혈관이 막 일을 하잖아. 그럼 뭔지 모르게 몸은 좀 시원하긴 한데 뭔가 졸라. 일을 많이 한 것처럼. 그게 첫 번째 저한테 오는 자극. 관리란 자극. 그래서 관리를 하는데 잠을 평상시에 못 자. 저는 그냥 약 먹어야 수분지 먹어야 자요. 근데 약 먹으면 뼈리 새끼 마냥 계속 쪼고 있어요. 그런 게 저 첫 번째 이제 그 반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게 48시간 정도 자극을 해요. 내가 관리를 하면 이거 지금 이 순간에 딱 없어지는 게 아니고 혀를 다 떼어놔서 몸을 전체적으로 자극을 제가 이렇게 잡았지만 겉근육이 아닌 뼈에 붙은 속근육들을 자극을 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움직이다 보면 이게 한 48시간, 한 36시간 정도 자극을 하면서 조금씩 순환도가 열려요. 그러면 그 안에 또 받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그건 안 되지만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제 몸이 점점 이제 작동하면서 뛰어나는 거죠. 아니면은 그래서 저기 수면제 먹어야 잠자고 했다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수면제도 없어지게 편안하게 잠을 잘 자고 잠자도 깨지 않고 푹 자고 이런 식으로 패턴이 있대. 저도 뭐 잠자는 것밖에 없죠. 그냥 뭐 약을 잘 안 먹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영양제도 안 먹고 뭐 하니까 잠자는 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잠자기 전에 뭐 발로 이렇게 누워서 스트레칭하고 혼자서 난리를 치다가 이제 그렇게 자면 또 아침에 눈 뜨고 또 막 혼자서 운동하다가 나오는 게 이게 다예요. 제 몸관리요. 또 화장실 갔을 때 그때 저녁에 얘기했듯이 화장실 가서 혼자 스트레칭하고 화장실에서 2, 3분 안에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스트레칭 6번 하고 나오는데 하루 일과에 제 몸을 그냥 스트레칭 6개 가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는 건 나의 습관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내 몸을 꾸준히 꿈틀여서 움직여주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 통증 관리들은 우리가 장시간 풀을 뽑거나 불일적으로 꽉 끼어있거나 아니면 과다하게 아까 운동을 많이 하려면 팔을 뒤로 신진시켜야 된다 했잖아요. 신진시켜야 멀리 파워를 보내죠. 그래서 테니스나 골프나 야구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많이 할 때 이런 데 통증들이 같이 야기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대형근의 문제도 이렇게 뒤에 방배근에서 잡는다고 하는데 앞에 대인군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까 이하스 강도사님 잡아드린 것처럼 뒤에만 잡는 게 아니고 앞에 잡아요. 3분의 1은 앞에서 잡고 3분의 1은 안 좋은 데는 뒤에서 3분의 1을 잡아요. 손님들이 왔을 때는 나 여기가 아파요. 못 알아듣고 아파요 하는데 저는 든 적도 안 먹어요. 제가 찾으니까 절대 안 물어봐요. 손님이 와서 어디가 아파요 물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제가 찾거든요. 절대 안 물어봐요. 물어보지 않아요. 저는. 제가 찾으면 그건 성공할 게 있고 못 찾으면 저는 그 부분을 잘 모르겠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안 좋은 부분보다는 그게 왜 안 좋은지를 그걸 찾아서 먼저 관리하는 방법을 제가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제일 밑에 볼 수 있는 건 C5번, 6번 신경지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경추를 말하는 거예요. 경추 5번, 6번이면 튀어나오는 8kg 바로 밑에거든요. 거기만큼 되는데 대부분 우리가 물건을 세게 쥐고 쓰면 힘을 목에다 다친단 말이에요. 목을 거상시킨다고 해요. 이렇게 목을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 힘을 목을 주느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목에 힘을 다 접치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 대흉근 쪽이 긴장을 많이 해요. 여기는 코피도 흉방을 열어주라고 했는데 이렇게 움츠리면 얘가 줄어들잖아. 반대 운동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다 열어주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버림으로 인해서 여기가 다치게 되는 거예요.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호흡 패턴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들고 할 때나 할 때 너무 어깨를 추구리는 만큼 뭔가 힘든 일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지난주에 이거 왔어요. 잘하는 분이 관계를 또 나왔습니다. 체형 반드시 그렇게 하면은 많이 움직여진다. 제일 중요한 한 포인트만 제가 짚고 갈게요. 팔을 신전은 이 옆라인에서 뒤로 가는데 신전이라고 했어요. 팔을 뒤로 빼주면 앞으로는 잡은 거예요. 우리가 팔이 뒤로 뺐는데 이 팔이 뒤로 이렇게 있으면 어깨가 이상한 비율로 이렇게 있어요? 앞으로는 스매시 가잖아요. 뒤로 가면 우리가 대공원에 가면 사람들이 모두 다 이렇게 막 뒤에서 우상하는 것처럼 우상 숭배하듯이 이상하게 막 여기서 아니 저건 한국 주스가 참 희한해. 근데 할 때 보면 반드시 가다 저는 뒤로만 빼죠. 그 사람은 앞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가잖아요 거의 다. 그럼 뒤로만 빼. 뒤로만 빼면 어떻게 가냐?
제가 옷을 뜨겁게 안 뜨겁게 뒤로만 빼면은 이게 크로스반인데 몸이 팩 꺾어지죠. 이게 꺾어지잖아요. 이게 틀어지잖아 몸이 약 반대로 틀어져. 뒤로 하면 몸이 틀어져. 이게 옷을 볼 수도 있고 이게 몸이 팩 틀어져. 이게 들어가면 몸이 저절로 돌아. 뒤로 이거 하다 보면 제가 옷이 출렁출렁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렇게 몸을 막 움직이지 않아도 빨리씩 뒤로만 갔을 뿐인데 앞으로는 그냥 가는 거야. 뒤로만 가면 앞으로 팔이 와. 뒤로만 가면 앞으로 가. 앞으로 오는 거 신경 쓰고 뒤로만 보냈죠. 뒤로 이렇게 가다 보면 이 복부가 몸통이 저절로 돌아요. 그걸 느껴야 돼. 계속 이거만 왔다 갔다 하면 절대 못 움직이지 않아요. 말고 뒤로 가면 몸은 앞으로 그냥 와. 뒤로 가면 앞으로. 앞으로는 그냥 따라오기. 뒤로만 힘줘. 옳지. 그렇게 하면 앞으로 그냥 오잖아요. 그렇게 올 때 몸이 살짝 돌아가잖아. 살짝. 지금 박미자는 오른쪽만 써서 오른쪽만 좀 많이 돌아. 왼쪽은 안 쓰고 있어. 왼쪽 팔. 같이 쓰기. 그냥 양방향으로 올라가지. 뒤로. 앞으로 움직이지 마세요. 뒤로. 앞에는 그냥 갖다 붙여. 그냥. 뒤로 할 때 어떻게 돼? 몸이 빠지잖아. 저 보세요. 이렇게? 인간이 아니면 지금 몸이 뒤로 가고 싶어. 묶어. 요가 보는 것이 요가. 됐구나. 한번 더 묶어. 인간이 추적스럽게 나왔던데. 이게 멋져. 이렇게 하면 허리가 들어가야 돼요. 제가 허리가 돌아가. 뒤로. 앞에는 갖다 그냥 붙여. 뒤만 가. 뒤만. 앞으로는 그냥 와. 뒤만 파워에 가. 뒤로. 양발. 뒤로. 그럼 앞으로는 그냥 오는 거야. 반드시 이렇게 하면 안 돼. 반드시 뒤로. 옳지. 뒤로. 조금씩 나중에. 옳지. 그러면 봐. 지금 박사님 보세요. 몸통이 돌아가나요? 안 돌아가나? 돌아가죠? 저걸 말하는 거야. 근데 잠깐 앞으로 힘주지 마세요. 지금 앞에 오는 것도 힘을 주고 있어. 뒤만 주고 앞에는 그냥 따라와. 뒤만 주면 앞으로는 그냥 맞아 붙여. 뒤만 가면 앞으로는 그냥 바로 앞으로 붙여. 앞에 어디로? 뒤에만 반동하는 거야. 뒤로만 반동. 갖다 붙이고. 옳지. 그러면 어때? 가만히 보세요. 박사님 보면은 몸통이 좌우로 왔다 그렇게 가면은 뭐가 좋아지냐? 보너스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해도 수업 오늘 진짜 많이 나. 저는 에기스만 알려줘서 뭐가 좋아지냐? 우리가 아까 가운데 등에도 기름이 있다고 했잖아요. 길 있잖아요. 청춘. 근데 우리가 걸음을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걸으면 어때? 좌우 대칭이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좌우가 맞게 안 맞대. 맞아요. 그죠? 이렇게 가지 않잖아요. 네. 자꾸 이렇게 가다 보면 뒤로 앞에는 그냥 와. 이렇게 가다 보면 앞뒤 양쪽이 밸런스가 딱 되죠. 근데 제가 가르쳐주는데 근육이 대칭이 되어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육이 아까 척추를 라인을 중심으로 양쪽이 똑같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게 대칭이라고. 양쪽이 똑같은 걸 대칭이라고 해요. 틀어져 한쪽이 틀어졌으면 그게 비대칭이라고 해요. 근데 대칭이 돼야 된다고 내가 이거 해주고 나서 이게 조금 틀어져 이게 자꾸 하나 여기다 보면 대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칭이 돼. 이렇게 하다 보면 박사님 강사님 지금 이렇게 가다 보면 틀어진 쪽이 약간 등이 부었어. 아예 안 되는데 근데 선생님이 하라고 해.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대칭이 되면 몸이 대칭이 되면 그 대칭만 되는 게 아니고 이 복부가 코러스로 우리가 푸운동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푸운동.
가스로 이렇게 하다 보면 배에 자극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배에 가스도 빠지고 방광도 열리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자기 부분, 근육 확정 여러 가지가 연결하는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저 이하수기는 앞으로만 가잖아. 뭐라고 빵점. 강근사님 반가워요. 어디 또 해봐. 저봐. 옳지. 뒤로. 옳지. 뒤로 가고 앞으로는 이모치 갖다 붙여. 나와서. 얼른 나와서. 뒤가 없어. 나와서. 제가 지적을 해줘야지.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힘을 줄 때 뒤에 높아. 짱. 짱. 그렇지. 앞에 밀어쳐. 잘하고 있어. 뒤에 제일 잘하고 있어. 옳지. 이렇게 하니까 복부가 들어와. 저러면 몸에 소화력도 없어지고 가스도 빠지고. 이게 없어져. 뭐지? 이게. 내가 한번 앉아봐요. 저 뒤하고 여기가. 이게 없어. 제가 살이 좀 너무 양면 나오셔. 저요? 이리로 나와. 아, 저 잘해요. 나와줘. 여기서도 여기서 잘해요. 근데 이게 왜 정도면 허리도 알겠어요? 네. 앞으로 하지 말라니까. 뒤로. 앞에는 그냥 갖다 붙여. 뒤로. 좀 앞으로 오래. 올라가지 말고 뒤로. 이만큼 뒤로. 신경 뒤로. 뒤로. 여기 안 따져나가고. 너무 멀리지 마. 표현아 너무 멀었어. 하트 배가 앞에라. 뒤로 스쳐. 이게 빠져야 날씨. 옆으로 스쳐야 돼. 아까 배울 때 우리 지금 강대근 옆에 가야지 성과 생각이잖아. 옆으로. 빨라. 어디? 앞으로 하지 말라고 봅니다. 뒤로. 뒤로 빼. 뒤로. 하다 보면 몸이 좌우가 몇 번이야지. 그러면은 이 부분에 소화력이나 나 먹으면 좀 취할 것 같아. 쓰죠. 네. 그리고 내장 부분에 순환도 좋아서 내장보다 작을 내장이 좀안 쓰거든. 아시겠어요? 뱃살 빼는 거? 뱃살 이걸 빼면 되겠네요. 이게 뱃살이 문제가 아니고 허리 라인이 예뻐져. 허리 라인에 전체적인 요추 라인이 예뻐져요. 등살도 뒤로 많이 후전하잖아요. 뒤로 많이 신전하기 때문에 등살이 더 빨리 빠져요. 근데 우리가 이등 견갑골 라인이 살이 자체를 안 빠지거든요. 뭉툭하잖아요. 이 뒷부분이. 근데 제가 말해주는 뒤로 팔을 많이 보내는 것은 뒤에 자극이 많이 주기 때문에 뒤로 많이 가니까 이 브레이저 라인 쪽이 대부분 중년 아줌마들은 살이 몽롱하게 차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브레이저를 해도 우퉁우퉁 있어요. 이 뒷부분이 왜 움직임이 없는 게 사람이 돌아가는데 얘는 못 신다는 거예요. 이 근육은 이 등 쪽에 이 근육은 쓸 일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랬던 부분을 우리가 운동할 때 거꾸로 반대로 머리를 쓴 거죠. 이야기는 앞으로 이렇게 하는 거, 물론 앞으로 하는 것도 맞긴 하는데 뒤로 해서 안 쓰는 근육을 자극을 해줘야 되겠다 싶으니까 제가 뒤로 하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일반 사람들이 하는 운동법보다 반대로 더 많이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한테 딱 맞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짝을 모시고 다닐 때 이 등 근육을 계속 일깨우다 보니 이 결국 강비근이 되는 거죠. 오늘 배운 강비근이 전체적으로 움직여지다 보니 뒤만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앞에까지 움직여지니까 아까 박선혜 강의사님처럼 라인이 나도 모르게 팔만 움직여야지. 근데 내가 나를 보고 복부를 돌려야지. 그러면 안 돼요. 인위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절대 운동이 안 되고 팔에만 신경 쓰고 겨드랑이를 스치는 팔만 쫙 팔만 이렇게 가고 올 때는 그냥 붙여. 올 때는 그냥 이렇게 스치면서 그냥 와. 힘을 주지 말고 갈 때만 뒤만 힘을 주고 뒤만 움직이면 그냥 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등 쪽 살이 빠지면서 앞쪽에 복부에 순환호가 오달하게 돼서 이게 장기 부분에 미치는 내가 안독하고 이 팔운동 하나 있을 뿐인데 장기 부분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줘서 내가 걸어다니면 뭔지 모르게 복부살이 빠진 것처럼 좀 시원하고 이런 팽만감에서 좀 빠지고 겨드랑이 쪽에도 뭔가 좀 가볍고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참 재밌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언밸런스가 몸에 미치는 영향. 이것은 제가 뽑아봤는데 언밸런스라는 것은 아까 말하듯이 척추 라인을 가운데 척추 쪽으로 해서 양쪽이 대칭으로 똑같아야지 우리는 병이 안 생겨요. 얘가 하나 찌그러져 있으면 이 미치는 영향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 언밸런스가 몸에 미치는 영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몸에 미치는 영향이 뭔가 지금 동그림을 보고 말하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고 알려드릴게요. 이게 지금 복부예요. 복부가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이게 끼인 걸 여기 엑스프레이 표시해놨어요. 얘는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얘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생겼어요. 결국 이렇게 생기면 패러 가면서 꼭 회복 환자처럼 처음 시기가 심한 사람. 그처럼 아니 걸음걸을 때 힘들어 이렇게 가는 우리들의 친명의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친척들이에요. 우리 시대 가면 우리가 가는 친척 사람들이에요. 나보다 앞에 선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걸어가는데 보기에는 아 뭔가 얘가 반듯한데 얘는 약간 등 쪽 조금 휘었네. 약간 이렇게 휘었으면 옆모습을 보고 휘었으면 이렇게 반듯하게 했을 때보다 휘었으면 이분의 아까 말하는 대흉근 호흡하는 흉곽이 이렇게 열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줄어들잖아요. 얘는 줄어들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 복부로 가는 위쪽으로 아니면 복부 쪽에 허리 쪽에 라인 쪽들이 다 망가져요. 이걸로 이렇게 끼어있기 때문에 얘로 인해서 팔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흉부의 호흡장애, 가슴 흉부의 호흡장애 그러면 심장 쪽이나 폐 쪽에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얘 지금 앞에 이거 하나 숙였을 때의 장애를 제가 찾아낸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만성적인 위장 장애. 이게 앞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소화력이 약해져. 위가 안 좋아. 배고프면 뭐 먹으면 좀 체기가 있어요. 나 금식해야 돼요. 배고프면 금식 좋아하는 사람들이 소화력이 약해서 그래요. 금식이라고 핑계대는 사람 많아. 그리고 그 다음에 위장장애, 소화장애 같이 가죠. 그리고 이 사람은 감염성 방광염이 많이 생겨요. 방광염이라 하면 뭐 성관계 잘못해서 생긴다는 그런 병증이 아닌 감염성, 나의 스트레스성으로 생기는 방광염이 열이 생겨서 나타나는 방광염증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맨날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소화도 안 되고 허리도 아프고 이러다 보면 모든 일에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내가 잠깐 고개가 이렇게 숙였을 뿐인데 등짝이 약간 이랬을 뿐인데 모든 병들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근육학적으로는 골반이나 고관절이 뻗어버린다. 골반 이렇게 생기니까 골반도 아프고 고관절도 안 좋고 무릎장애도 물차고 여기 안 써졌지만 무릎도 물차고 이거 하나 있는데 지금 병이 장기 부분에 미치는 영향, 근육에 미치는 영향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뒷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안 좋고 옆구리도 안 좋고 무릎 관절도 안 좋고 뒤에 하리종근도 안 좋고 지금 이 부분에 여기 등짝 장갑 숙인 이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병이 내가 금방 찾아낸 것도 10배가 훨씬 넘어. 아주 무서운 병이 생기는 거죠. 15개 이상. 그래서 우리들이 이 조금의 하나의 습관성 때문에 나타나는 병적인 게 상당히 이렇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저런 걸 부항을 두고 치는다고 해결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저건 내가 십자군을 잡아서 반드시 서서 얘를 다지기 전에는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큰 사람이 십자군 한다고 이렇게밖에 안 되죠. 만약에 십자군을 하는데 등이 이렇게 씌었어. 오늘 십자군을 해. 이렇게밖에 안 돼. 이렇게 펴지가 않아. 이걸 펴지는 건 전문성이야. 저 같은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고 본인이 일단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만 하고 알려고 해도 옷이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습관하고 이제 저 같은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 같이 해서 몸을 다시 편안하게 만들어줘야지. 좀 관리를 하니까 나는 소화가 체했었는데 체기가 없어져요. 팔이 엄청 손끝이 저렸었는데 손끝이 차갑지도 않고 저리지도 않아요. 이런 것들이 막 멘트 팍팍 튀어나와요.
아니면 내층이 식었는데 내층이 덩어리로 빠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임상들이 무덤으로 나오죠. 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잠깐 말했지만 돈이 많다고 관리받지가 않아요. 내 몸의 위중감을 느꼈을 때 어쩔 수 없이 그 몸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게 되는 것 같겠죠. 그래서 하루에 20만 원이나 뭐 15만 원, 15만 원 정도의 일을 해가지고 오전 오후 일을 해서 뭐 이렇게 집 청소하듯이 그렇게 청소를 하고 일을 해서 벌어서 다니는 분들도 관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면 그분은. 근데 그분은 그렇게 받다 보니 오히려 그래도 아픔에서 질질 끌고 관리할 때보다는 지금은 관리를 받으면서 돈을 버니까 그게 더 즐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돈을 쓰므로 인해서 내가 조금 밝아져요. 그전에는 내가 청소부처럼 일을 해가지고 그 돈 20만 원 넘게 벌어가지고 나 아픈데 다리야 누구 와서 집에 와서 불행한 느낌으로 살다가 그 20만 원에서 10만 원을 내게 떼어서라도 관리를 받다 보면 그거에 대한 나의 행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좀 힘들더라도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조금씩 노력하면서 일주일 벌여서 조금 뛰어서 관리를 이렇게 충만히 가면서도 하다 보면 그랬더니 그날 나이가 먹었는데 자식도 안 알아주는데 오면 원장님이 어디 아픈 걸 찾아줘서 그게 너무 좋아요. 그 얘기를 늘 밥 먹듯이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관리를 받으라는 게 아니고 내 몸을 알아가는 걸 이 작은 이 조그맣게 이렇게 공양을 숙였을 뿐인데 이런 많은 문제들이 내 몸에 미치는 영향들이 많다는 걸 꼭 알아차리시고 일단은 이건 다 예지를 못하더라도 일단 내 몸이 반듯해야 되겠다. 늘 말했듯이 무릎 반듯하게 세고 물 차니까 종아리 지금 현재 하진영님이 나타나지 않게 쫙 뻗고 무릎 그래서 모든 팔 다리나 힘을 찌르고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만큼 단단하게 내가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근육을 내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런다고 막 빨강하게 10kg, 10kg씩 뭐 해가지고 뭐 근육을 만들 수 없잖아. 그러니까 평상시에 자세로 이렇게 만들어 가면 돼요. 여기 그림을 하나 넣었는데 촉진법이라고 내가 그 광배근이 어떻게 하면 아픈지 안 아픈지를 찾아보는 걸 했는데 제가 그림을 바쁘다 보니까 빨리 못 찾았네요. 이거 전철타고 오면서 제가 이 말을 하나 넣어줘야 되겠다 하고 전철하면서 타이핑 치고 했지. 제가 그렇게 하나라도 가르쳐 주려고 열성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이 나이가 일주일 넘어서 전철하면서 이거 꺼내가지고 혼자 사람 다 쳐다봐.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그림 이상하구나.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하죠 그냥. 근데 이제 이게 그림이 저기 전철에 타다 와이파이가 연결이 안 되니까 내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나가서 이 속에다 넣어줘야 되는데 그 작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다가 글자만 넣었어요. 엎드려서 침대에 엎드려서 팔을 땅바닥으로 내려뜨려서 내려뜨린 상태에서 이렇게 엎드려 있다가 이 저기 광배근이 안 좋은지를 내가 밑에 침대에 이렇게 엎드렸고 팔을 이렇게 쭉 빼고 내렸을 때 이 팔을 뒤로 해보는 거예요. 이 팔을 뒤로 있을 때 등이 아픈지 안 아픈지를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몸 상태가 안 좋은 걸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등 쪽이 안 좋으면 팔이 안 좋으면 안 올라 이렇게 되잖아. 그죠? 특히 엎드려서 고개를 침대 머리에 다 꼬부리고 딸듯이 피고 엎드리고 있으니까 이 팔만 갖다 뒤로는 팔이 안 돼.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광배근이 많이 늘어났다고 보면 돼. 그래서 그런 걸 이야기는 찾아드리려고 이렇게 올렸을 때 움직임을 같이 만들고 내전이라는 걸 이렇게 들이대고 올리는 건데 팔이 안 올라가요. 이렇게 아프신 분들은 지금 광배근 상태가 좋지 않음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견갑대 중심으로 테라피로 두뇌에 영향을 미치는 걸 제가 넣어봤어요. 대부분 우리들은 목에 견갑대는 양쪽이 여대 날개 양쪽이죠. 그애는 대략 위쪽으로 견갑대를 중심으로 위쪽으로 지금 머리 쪽에 지금 관리를 하면 대부분 이런 데 관리하고 그 다음에 여목성 관리하고 그 다음에 제가 두드리라는데 여기 두드리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애가 근막 이완, 흉곽, 신경계 입구도 열어주고 그 다음에 후경부 근막 이완도 해주고 이 세 파트들이 머리로 자극되는 모든 나쁜 것들을 많이 좋아지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이게 광배근이 아닌데 왜 그렇게 또 이상하게 나왔나? 이건 우리 학생을 위하여 이제 그 진도하고 상관없이 우리들이 평상시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져야
머리에 치유의 기운이나 아니면 생각이 나의 인지 능력이 퇴화되지 않아요. 인지 능력이란 뭐예요? 이게 기억장치잖아요. 기억장치가 퇴화되지 않으려면 자꾸 누워서 테레비 볼 때도 요거 때도 잡아주고 목도 옆에도 좀 잡아주고 여기도 좀 두드려주고 테레비 볼 때도 그런 식으로 해서 서서 테레비 보고 드라마 한 번 볼 때도 두드려줘요. 우리 선생님 맨날 두드려 그래서 이게 더 두드려준 거예요. 두드려서 뭐 이상한 일 없어요. 더 두드릴 때는 항상 가까이서 두드리면은 멍들어. 그래서 더 처음에는 던져 혀를 던져서 이렇게 던져서 더 이렇게 해야지 그 부분에 독소가 빠지는 걸 제가 이래서 이게 두뇌의 영향 아까도 말했지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인지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덜 파괴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유방 보건술을 제가 강대근의 연관성으로 넣었어요. 이런 건 솔직히 이 책에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다 넣어주고 싶어가지고 그게 아마 사랑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강대근은 등에 이렇게 부채꽃 모양처럼 쫙 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우리 강대근 지금 이렇게 부채꽃 모양으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유방을 수술하면 요즘에 유방 수술 많이 하니까 유방을 수술해서 없어. 근데 이거 복원을 해요. 유방암 걸린 사람은 이제 우리 나이 때 되면 해당하는 사람,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건술을 해야 되는데 우리들 대부분 엉덩이살 띄어다가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광배근, 이 광배근의 뒷근육이 저번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브레이저 안쪽에 사람들이 살이 많이 늘어났다고. 늘어서 얘기했잖아요. 좀 전에 그 살을 이렇게 끌어, 당겨. 마사지에서 당기듯이 쭉 당겨서 이렇게 붙여. 이게 여기서 뒤에서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붙여오면 여기가 살이 두둑하잖아요. 그걸 다 뚫은 게 금피판이라고 해요. 겉에 피판, 껍데기. 그 피판, 근육의 껍데기, 금피. 그렇게 갖고 와서 얘를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부족하면 또 엉덩이살 좀 끼고 내살로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 있는 게 되게 유리하다. 왜 유방이 여기서 제거돼서 복원되는 건데 이 예살은 같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세포 조직이. 근데 뜻하지 않게 얘하고 있는데 엉덩이살 끼고 뭐 엉덩이 근육하고 이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없어지는 근육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여기서 끌어가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 제가 이제 거기다가 이제 가슴 쪽으로 많이 피부나 아니면 지방 속에 살이 너덜너덜하고 통통통한 있는 여기 뒤에 있는 지방성을 다 끌어다가 몰아서 그래서 유방으로 만들어서 최대한 자기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요즘에 뭐 파라핀로도 하고 겔로도 많이 해요. 사람 겔로도 많이 하는데 보통 그런 걸 할 때 보통 800~900만 원 정도 제가 이런 보건술이 상당히 많이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 일반 병원에서 하는 술은 대부분 이 광배근이 늘어진 광배근을 늘어진 브리지엘 안쪽에 살이 제일 많이 늘어났다 했잖아. 그 살을 끌어다가 이렇게 해서 당겨와서 여기서 유방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유방 복원이 있어요. 그래서 광배근이 하는 역할은 아니지만 광배근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장점이 생길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생각지도 않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이런 병원에서 쓰는 방법들을 제가 좋아해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하지만 병원에서 여기를 어떻게 처리할까 저는 상당히 그게 더 궁금하기 때문에 병원 쪽을 잘 찾아보거든요. 의과 쪽에 자극을 많이 찾다 보면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광배근 손상도로 아까는 침대에 엎드려서 팔을 뒤로 해봤을 때 통증의 느낌을 알았는데 한 가지 더 쉬운 것은 얘처럼 이렇게 수그려 보는 거예요. 이때도 수그려 있을 때 등의 차이가 얘하고 이렇게 차이 나는 사람들 내가 옷 벗고 해보고 아마 자녀분들 계시면 위에 옷을 벗고 저렇게 엎드려 있을 때 이 뒷모양 사진을 그대로 찍어달라고 했어요. 그 봐달라고 하지만 잘 못 봐. 자식들도 잘 못 봐. 그 측정을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대로 엉덩이 앞선에서 그냥 사진을 찍어달라고 해서 이 모양을 체킹해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내가 조금만 틀어져 있어도 사진이 핸드폰으로 찍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자녀분이나 식구들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내 몸을 측정해 보는 게 아주 중요하고 이 지금 누워서 하는 거 앉아서 누워서 하는 거 팔 이렇게 폈는데 밑에하고 위하고 다른 점이 뭐 있나요? 보이세요 그림? 밑에 그림은 땅바닥이 안 닿고 위에 그림은 땅이 닿죠? 원래 이렇게 닿아야 되는데 얘는 안 닿으면 지금 광배근 이쪽이 늘어나고 얘는 당겨지고 얘는 단축이 됩니다. 뒤에가 많이 늘어나면 반대편은 단축이 짧아져요.
이게 이렇게 하니까 뒤가 안 닿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등 강배근이 정상적으로 하면 얘도 다 있고 올라갈 텐데 이게 너무 길어버리면 앞근육이 짧아져. 반대로. 한쪽이 길어지면 한쪽이 반대로 짧아져요. 그러기 때문에 아니 이 몸의 근육이 어디로 가겠어요? 한쪽으로 당기면 당연히 반대로 짧아질 수밖에 없어. 한 근육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이 팔이 짧으니까 이렇게 펴지지 않죠. 그럼 사람들이 어머 나 50개 난가 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눕혀놓고 툭툭해서 애가 보면은 또 쪼개서 잡아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쳐주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대부분 이제 운동법이에요. 필수분이 아무튼 운동법은 얘는 팔굽혀 펴기죠. 팔굽혀 펴기를 어떻게 했어요? 넓게 했어요. 대부분 팔굽혀 펴기는 이 밑에서 까딱까딱 하는데 이 사진은 옆으로 있어요. 그러면 옆으로 팔굽혀 펴기를 하면 등에 어디가 자극이 올까요? 광배근. 맞아요. 광배근이 자극이 오죠. 이렇게 하면 안 와요. 장배근이. 이렇게 해야 날개 부채꼴이 날개가 이렇게 해야지 광배근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배를 강화시키는 목적이 되는 거죠. 근데 또 웃긴 건 한 가지 제가 이거 넌센스로 이건 중요한 팁이에요. 만약에 이쪽만 이 지금 광배근은 등 여기 지금 견갑골 하각부터 시작해서 여기 우측까지 해당이 되는 건데 여기를 자극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쫄깃해가지고 깔딱깔딱 하면 위에만 하거든요. 어깨만. 그러다 보면 반대편으로 승모근이 발달돼요. 하부 승모근이라고 아까 위에 첫 번째 그림에 날개가 있는데 위에가 이제 삼각체처럼 덮여져 있는 근육이 있었죠. 그 근육이 우리 상기들은 안 배웠던 승모근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파트가 돌아가고 나가 이렇게 계속 돌아가고 우리가 배울 수 있지만 이제 그렇게 한치를 이렇게 보면은 밑에가 쇼트된 위에서만 하기 때문에 얘만 더 발달돼요. 그 광배근을 강화시키려고 했는데 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승모근, 하부 승모근에서 발달이 될 수 있어요. 상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팔을 옆으로 피는지 좁히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각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각도 설명할 때 각도가 중요시 여기는 말을 항상 역심해서 이걸 좁혀서 해야 되는지 넓혀서 해야 되는지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얘는 왜 하고 있나? 측만증, 허리 측만증. 그러면 측만증에는 측만증이 있는 쪽으로 벌려야 돼? 반대편으로 해요? 맞아요. 그거 가르쳐준 거예요. 근데 반대편으로 하라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 안 돼요. 이 바지선 옆선에서 반듯하게 제대로 해야죠. 이게 그냥 이렇게 하면 쓸모없어요. 아시겠죠? 각도를 정확하게 바지 옆선으로 정확하게 들어가야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딱 했을 때 옆선에 가서 손만 쫙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각도가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네. 마지막에는 대부분 아령 갖고 할 때 아령도 들었을 때 머리를 들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강배근하고 요추가 근육이 발달되죠. 근데 내가 들어서 해버리면 변개는 우리가 아까처럼 승모근이 더 발달돼요. 머리를 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딱 여기 사선 밸런스를 해가지고 운동을 아령을 해야 될지 아니면 고개를 들어서 해버리면 상체 근육밖에 안 되는 거예요. 좀 전에 말했듯이 아시겠죠? 각도가 우리가 아까 손에 스트레칭 할 때 이 부분에서 이렇게 했던 거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각도 5도가 우리 몸에 미치는 그 파워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걸 제가 이 시간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가 수업을 인상적으로 다 해야 돼요. 오늘은 요엘 말씀인데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공동으로 보실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일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정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죠. 네. 하나님이 영이 임하시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은 이유의 것이랍니다. 하나님이 영이 임하는 거 우리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먼저 깨달음이 와야지 하나님이 영이 내게 임하는 거지 무조건 내가 불을 짓고 소리 지르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찢으며 진정 참회하는 자
하나님이 왕 되심을 온전히 인정할 때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네. 다가올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증거자가 될 것입니다. 한 세상의 단절과 각박한 무질서에서 현 세상에서요,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네. 온전히 그 나라를 위해 애쓰고 수고로움을 감당하며 어려울 때도 기도하는 우리 선지생도들이 진정 성령을 받은 자임을 아멘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이곳에 함께 하시어 저희와 교제하시고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겁마음과 속마음까지도 말씀에 비추어 분별의 영으로 깨닫게 하시고 아멘. 허물을 이 시간에 겸손히 용서를 구합니다. 아멘. 우리의 공동체가 늘 주님께 통해하는 신령이 되게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멘. 주님 보시기에 참 산 제물이 되어 아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